과는 달라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계산에 가까운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성질에 가까운 어떤 성질로만 시험 문제를 푼 거야. 이해돼? 근데 지금부터 할 내용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맞지는 뭐 책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부정형의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자, 확정형도 있습니다. 이제 발산하고 무한대는 좀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요. 무한대끼리 더하면 무한대죠. 둘 다 발산하는 것끼리 더했는데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무한대 더한 건 무한대가 확실하죠. 그죠? 무한대끼리 곱한 건 무한대가 확실하죠. 그런데 무한대끼리 뺐어. 만수르랑 머스크랑 누가 돈이 더 많아?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만수르가 훨씬 더 많이 버는지 머스크가 많이 버는지 몰라. 왜? 머스크는 재산을 알지만 만수르는 재산을 알 수 없어. 그죠? 나오긴 하지만 그게 그만큼밖에 안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무한대와 무한대를 빼면 어떤 값이 나올지를 몰라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진동할 뭐 두 가지 경우를 다 갖습니다.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 막 커지는 거를 나누래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돼? 왜 부정형인 거야?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형인 거라고요. 됐죠? 확정형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고요. 0분의 상수는 무한대고요. 여기서 말하는 0은 무한소를 말합니다. 됐죠? 무한소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된다고 확정 지을 수 있다고 이제 그 정도는. 오케이? 우리가 확정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당연히 확정형에 속하고요. 지금 말하는 이 모양들은 발산하는 것 중에 무한대 모양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싹 다 무한대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고요. 0분의 상수는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 있어요. 왜? 저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됐어?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해오면서 그냥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됐어? 그럼 이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막 발산하는 것들 중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둘이 나누면 어떻게 되지? 몰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떻게 되지? 몰라. 0분의 0. 무한소 분의 무한소. 자, 무한소 곱하기 3은 0입니다. 무한소 곱하기 아유, 야, 주댕이를 때려버려. 미안, 입을 때려버릴 수도 없고. 자,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도 뭐가 되는지 몰라요. 이 녀석들의 값은 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아니, 선생님, 그럼 발산 더하기 발산. 그것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어. 발산과 무한대는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아시겠죠? 자, 요 네 가지 형태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런 모양이 나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런 부정형의 극한값은 부정형을 만드는 아이를 소거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생각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부정형인데 저기 분자가 무한대가 아니라 상수로 만들 수 있다면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0으로 수렴한다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형 만드는 것들을 소거하고 나면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 방법을 외우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이 이 방법을 외우길 바라는 거야. 이해하기 필요 없는 거야. 알겠어? 당연히 이해는 시켜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풀이하는 방법을 외우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 얘는 뭘 하는 거냐? 나의 목적 자체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드는 순간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잘 보세요. 쉬운 예를 든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2x 플러스 3. 자,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서 무한대죠. 더하기 3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죠. 무한대가 됐고요. 2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3이니까 무한대가 됐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를 항상 쳐다봐야 돼요. 왜? 우리 모든 게 다 분모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아들놈의 새끼가 결정하는 건 개싸가진 거야. 엄마 중에 제일 큰 왕엄마를 찾아야 돼요. 됐죠? 저 녀석으로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눠주세요. 이 작업 하나만 제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순간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3 수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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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하죠. 그럼 너 0, 너 0, 너 0 1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이니까 0으로 수렴했다고요. 됐죠? 이해돼? 이게 기본 원리인 거야. 외우는 건 알려드리겠지만 기본 원리 자체가 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의 원리는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자. 그럼 이렇게 생긴 꼬라지가 될 거다. 됐죠? 자, 또 하나 연습. 연습은 딱 3가지 모양을 할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자? 분모에 있는 왕 엄마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자고요. 너 0, 너 0, 너 0.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2로 수렴한다고요. 됐어? 자, 리밋.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나만 들은 거야? 누가 소리 냈지? 자, 이번에 분모의 최고차는 x입니다. x로 나누면 수렴했고 수렴했고 수렴해서 넣어주었더니 0이에요. 근데 2분의 x야. 근데 x는 여전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가 살아남아 있어. 무한대로 가는 걸 2로 나눴어. 무한대지? 자, 그럼 이제 이게 가지는 약간의 의미, 살을 좀 붙여보자고요. 여기 x제곱이 있고요. 여기 x가 있습니다.
x는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데 어떻게 무한대로 가냐면 잘 봐. 니네가 알고 있는 수열을 이용할 거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무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1, 처음엔 둘이 똑같았어요. 2, 4, 간격이 벌어졌네요. 9, 3, 16, 4, 25, 5, 36, 6, 만, 100, 1000의 제곱, 1000.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간격이 되게 벌어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도 무한대고 너도 무한대인데 이 x 따위가 x 제곱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고. 가면 갈수록 그래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잖아. 얘들 처음엔 둘이 분명히 같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요만큼 차이가 나다가 점점 가는 순간 이 간격이 말도 안 되게 벌어지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100만 원 있고 머스크는 돈이 100억이 있어. 주식 투자를 해. 누가 돈을 벌어? 누군 돈을 안 잃어. 머스크는 돈을 안 잃어. 나만 깡통을 찰 거야. 응? 돈 많은 사람이 돈 번다는 얘기잖아. 자,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x랑 x제곱은 똑같이 무한대로 가고 있지만 저 멀리 있는 시점에서 보면 이 x는 x제곱한테 티끌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얘기야. 가까운 곳에서는 되게 큰 영향을 주지만.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해돼?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x제곱이 있고 3x가 있었어요. 그런데 3x는 원래 없었던 거야. x제곱한테 3x는 찌끄레기인 거야. 무한대로 갈 때는. 이해되니? 분자에서도 x제곱 4x5가 있는데 무한대로 갈 때는 얘네들은 찌끄레기였던 거야. 아예 없었던 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이해돼? 자, 얘 보세요. x제곱과 3x 중에는 x제곱만 의미가 있다고요. 3x는 나한테 발곱에 떼도 안 되는 거야. 2x 더하기 3에서 무한대로 가면 3은 의미가 없었던 거라고. 그럼 얘네들이 없어지면 안 되지만 의미가 없으니까 원래 없었던 역할을 한다고요. 이해돼? 그럼 약분을 하면 x분의 2가 됐고요. 무한대로 가는 순간 0이 되겠지. 분모가 무한대니까. 이해돼? 됐니? 좀 전에 뭐 했지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그럼 얘도 봐? 아니! 제곱이 있는데 x 따위가 어디다가 나한테 견줘. 이런 거 없었다고. x제곱분의 2x제곱 그래서 2. 돼? 그 다음 얘 봐? 어디 감히 3 따위가? 어디 감히 4 따위가? x제곱 2x 약분하면 2분의 x 무한대가 되겠지. 이거 이해돼? 선생님 지금 한 말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자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수렴하는 게 정해져 있네요. 그죠?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차수를 비교하지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x제곱, x는 x제곱하고 x를 비교했을 때 x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x제곱과 x세제곱을 비교했을 때는 x제곱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항상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겠지.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 예전에도 어떻게 얘기했어? 아직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없으니까 0인 거야. 이해돼? 이제 어떻게 됐어? 엄마와 나는 동등한 인간관계로서 엄마가 나를 대하기 시작했어. 이제 내가 독립을 한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의 자아가 생깁니다. 됐죠? 자, 이건 뭐야? 싸가지. 그죠? 개싸가지잖아. 엄마보다 아들이 더 컸어. 엄마는 이제 나한테 발톱에 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새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야. 됐어? 차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결과적으로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건데 외우세요. 외우고 쓰세요. 처음에 이렇게 풀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암산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더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컸어. 어디 아들놈의 새끼가 대가리가 컸다고 지랄이야? 하면 무한대가 될 거라고요. 발산한다고요. 무조건 발산한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겠죠? 자,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적으로 독립한 거예요. 그럼 얼마로 수렴하느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수렴을 하게 될 거라고요. 됐어?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는 작았어요. 그럼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거다. 자, 비교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는 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차수가 같다는 거고 0으로 수렴하면 분자가 분모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 계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상 이건 누구나 다 맞출 거야. 그럼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지려면 왜 이런 걸 하는지가 중요하잖아. 시험 문제에서 내가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fx가 5였대요 라고 하는 순간 저 fx는 2차 식이어야겠죠. 2차 다항함수여야겠죠. 그죠? 왜? 차수가 또 무한대가 됐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가 5가 됐을 거고 너와 너의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fx는 2차 함수였을 거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5니까 fx가 5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라는 걸 알려주겠지. 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냐? 내가 함수를 찾고 싶어. 그랬을 때 나한테 fx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알려주게 된다. 됐어? 그럼 만약에 fx가 다항함수인데 얘가 0이 됐어. 그럼 저 fx는 1차 함수거나 상수함수 중에 하나겠지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해되나요? 요런 식에서 쓸 거예요. 계산은 충분히 연습하시면 쉽게 돼요. 이렇게 내가 쉽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쉬운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될 거라고요. 맨 마지막 시험 문제가 fx를 찾아라가 될 거야.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됐죠? 그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유형은 나한테 fx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찾을 때 사용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이너스 무한대 유형입니다. 자, 얘는 차수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켰지? x제곱과 x는 x가 x제곱한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이 무한대를 만드는 원인과 이 무한대를 만드는 원인을 비교할 때 차수가 서로 다르다면 수렴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나 동일해. 됐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형은 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의 차수가 다른 경우라면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나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무한대일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x 빼기 x제곱, x제곱이 훨씬 더 큰 수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됐죠? 자, 그럼 언제만 우리가 이 녀석이 수렴할 가능성이 있냐? 왜냐? 우리는 수렴하는 게 중요하지 발산하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 그지? 이 녀석은 둘이 차수가 같은 경우, 동차식인 경우만
수렴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and 최고차 항의 개수가 같을 때만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렴한다가 아니야.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자, 아니 그러면 선생님 x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x제곱 빼기 x제곱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 그럼 그거를 돌려쳐야 되니까 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다 뭐가 있느냐? 하나는 루트를 쓰고 있게 돼요. 루트 하나를 쓰고 있으니까 이 문제들은 대부분 거의 99.9%의 문제들이 앞쪽에 하나가 루트를 쓰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거꾸로 진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진행. 그러면 그 모양이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뀝니다. 그래서 차수를 비교하게 되게 말이 안 되네. 자꾸 내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눈을 그렇게 하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둘의 차수가 똑같죠? 아니 선생님 차수가 어떻게 똑같아요? 의미가 없다고요? 루트 x제곱은 x잖아요. x 빼기 2x라고요. 됐죠? 그럼 문제가 생겼잖아.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머나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개수가 달라. 그럼 수렴할 가능성이 없어. 이해돼? 요 말이 꼭 필요합니다. 너와 너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4x 빼기 3은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요.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너는 절대값 x가 아니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양수니까 x예요. x 빼기 2x가 돼서 마이너스 x가 됐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해돼? 오케이? 자, 증명을 하러 가겠습니다. 요렇게 풀어주는 건 참 싸가지가 없으니까 유리화를 거꾸로 진행을 합니다. 분자 분모에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더하기 2x를 분자 분모에 다 해주세요. 그럼 분자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된다고요? 분모를 싹 봤더니 최고차가 1차식이에요. 맞죠? 그런데 분자는 2차식이 돼버렸습니다. 1차분의 2차예요. 어디 아들놈 새끼가 건방지게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라고요. 됐어? 이해돼? 그러니까 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이렇게 바꾸면 무조건 수렴합니다. 오케이? 차수가 똑같죠? 개수까지 똑같았어요. 그럼 유리화를 거꾸로 진행하면 너 1차식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의미를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으니까 의미 없는 건 지우자고요. 너 지우자고요. 그럼 루트 x제곱이니까 x인 거야. 됐어? 그럼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야겠죠? 맞지? 반응을 해줘야 돼. 갑자기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분자 분모를 x로 나눕니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4고요. 루트 안에서는 x가 x제곱이 되니까 1. x분의 4, x제곱분의 3 더하기 1이 됐고요. 안녕, 잘 가, 너도. 그래서 2분의 4가 돼서 2로 수렴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해됐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99.9%예요. 수렴하려면 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야 되고요. 차수가 동차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유리화할 의미가 생긴다고. 이게 다르다면 굳이 왜 이걸 유리화하고 있어요? 차수가 같은데 개수가 달랐어. 그럼 무조건 발산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이해되죠? 이 유리화를 거꾸로 진행하는 건 이런 경우에만 진행할 거다. 됐어? 그럼 선생님 나머지 0.1%는 어떤 문제인가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그 문제는 아까 풀이 방법이 1번 풀이야. 그런데 이 안에 숨어있는 뜻을 이제 밝혀낼 수 있게 됐어요. 얘 때문에. 어떤 걸 밝혀낼 수 있게 됐느냐? 너 무한대로 갔네? 그럼 네가 무한대네? 무한대에서 누군가를 뺐더니 3으로 수렴하려면 이 gx도 얼마여야 된다는 거? 무한대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다고요. 이해돼?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형은 수렴하려면 이게 둘이 동차식이어야 되니까. 그죠? 너와 너의 차수가 똑같은 동차식일 거라고. 저게 다항함수인지 뭔지 몰라도 알겠어? 그 다음 이게 수렴했단 얘기는 2fx의 개수와 3gx의 개수가 서로 똑같았단 얘기죠. 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여기까지 해도 돼? 그럼 아까 그 시험 문제 말고 이제 다른 문제를 풀러 갈 거예요. 어떤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gx가 무한대가 된다는 걸 증명해 볼래? 오케이. 그럼 2배의 fx 마이너스 3배의 gx를 hx라고 하자. 그럼 gx라는 녀석은 3분의 2의 fx 마이너스 3분의 1의 hx예요. 그러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라는 녀석은 너는 무한대로 갔으니까 무한대 빼기 1.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는 걸 증명했다. 됐어?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 유형을 배웠으니까 연결해야 돼. 알겠어?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 찾을 수 있느냐? 갑자기 시험 문제에 이거의 값을 찾으라고 나왔어요. 됐어? 자, 아까처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풀 거라고 생각하고 푸는데 어디서 풀 거냐? 이 풀이를 조금 단순하게 하면 여기서 푸는 거예요. 양변을 fx라고 나누세요.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내가 찾는 건 너니까 널 빼놓고 다 넘겨서 식을 정리하세요. 너랑 너랑 위치를 바꾸고 3으로 나눌 겁니다. 너는 그대로 3분의 2고요. 자, 갑니다. fx분의 hx인데요. 너 무한대고요. 너는 3이에요. 0으로 사라지죠? 3분의 2로 수렴한다고요. 됐어? 이렇게까지 찾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연습이어야 돼. 알겠어? 그런데 풀이 과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 gx 모르니까 gx 대신에 너 갖다 집어넣고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쓴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앞에서 풀었던 대로 푸는 게 아니고 fx가 무한대였어? 그런데 무한대 빼기 누군가가 3으로 수렴했으면 gx는 무한대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고요. 이해돼?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fx가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3x 제곱 b라는 시험 문제가 됐다면 gx는 2x 제곱 플러스 b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곱하면 6이 될 테니까.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fx분의 gx는 3분의 2죠 뭐. 됐니? 돼? 이해돼? 차수가 같고 이 녀석의 개수와 이 녀석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여긴 2가 곱해져 있고 여긴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너의 최고차의 개수를 3이라고 하면 너의 최고차의 개수는 2겠지. 그래야 6, 6으로 똑같잖아. 아니 선생님 3 말고 다른 수 안 돼요? 다른 수 되지만 제일 손쉬운 숫자를 갖다 쓴 것뿐이야. 네가 3이 돼서 6이 되면 너도 6이 돼야 되니까 2가 돼야죠. 돼? 왜?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fx분의 gx를 하래요. 3분의 2지 뭐. 차수 똑같으니까. 됐어? 이 암산을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다. 이 내용 때문에. 아까 그때는 이 내용을 몰랐으니까 이런 작업을 유추해낼 수 없지만 이제 이런 게 가능해졌더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처럼 풀어도 답은 분명히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선은 다 풀으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문제에서 한 0.1% 그런 문제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 계산의 문제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란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아이씨, 뭐야, 마른 게 없어, 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이게 될 유형입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왜 이 녀석이 많이 쓰이느냐? 저 녀석한테는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제와 다르게 두 가지의 뜻이 있고요. 저 모양 자체가 항상 두 개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모양 자체로 읽을 수 있는 식이 극한값뿐만이 아니라 미분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양입니다. 미분의 기본 모양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미분이거든요. 미분의 진짜 디테일은 어디에 있느냐? 극한을 한 다음에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미분은 극한값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값 중에서 아주 그 일부분인 무한소분의 무한소 유형을 하나만 딱 떼서 갖고 온 게 미분입니다. 그것도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전부 다를 갖고 온 게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예쁘장한 모양 한 가지를 만족하면 그걸 미분이라고 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 유형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뒤쪽에 가면 계속 모든 문제를 다 무한소분의 무한소 유형만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0을 만드는 근원을 제거해 줘야 돼요. 0을 만드는 순간, 분모에 0이 생기는 순간 문제가 이상해지고 있어. 세상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수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0의 개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이해돼? 가령 분모에 0을 만드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자에는 0을 만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랑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죠. 얘가 사라져야 되겠네. 그럼 여기 여전히 분모에 0이 하나 남아있지? 0분의 무슨 꼴이 된다고요. 그럼 또 수렴할 수 없겠죠.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이걸 0인자,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0을 만드는 i라고 해서 0인자라고 부를 건데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 유형은
영인자를 소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돼? 너무 되게 지금 니네 되게 집중하고 있는 거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식에다가 숫자 3을 집어넣었더니, 중학교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다항식에서만 하는 겁니다. 어떤 식에 숫자 3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어요 라는 뜻을 F3이 0이에요 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죠. 고등학교 1학년을 띵 하고 올라오는 순간 인수 정리라는 걸 배우고, 인수 정리라는 건 FA가 0이다라는 뜻이 fx가 x-a로 인수분해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해돼? 됐지? 무슨 뜻이야?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어? 그럼 그 녀석은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니? 자, 이런 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fx가 2차식인데 f의 3이 0이래요 라고 하는 순간 fx가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f3이 0이 되겠죠? 라고 얘기하잖아.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너도 0이 됐고 너도 0이 됐어 란 얘기는 두 개의 식다 다 그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면 약분이 되겠죠. 필연적인 거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걸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이라는 작업을 거치시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어? 이해돼?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제 각자 분자 분모는 다항함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숫자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땅 집어넣는 순간 0이에요. 여기도 1을 집어넣는 순간 0이 됐죠. 어머나 당황하는 게 아니고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는 얘기는 저 아이는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2를 땅 하고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택배가 왔다고 하네요. 뭐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0을 만드는 영인자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1을 딱 집어넣으니까 4가 된 거라고요. 이해돼? 됐어? 진짜 이해됐어? 아주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머리를 되게 많이 써서 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여태까지 수학을 쭉 해온 과정상에서 본다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어? 그런데 0이 됐어? 그 뜻은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각자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약분하면 0이 되는 게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되니? 그런데 얘도 약간 이제 디테일을 파고 들어간다면 분자와 분모의 영인자의 개수에 따라서 시험 문제의 향방이 달라질 거예요. 무조건 수렴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좀 전과 똑같이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여기 x 빼기 1이 하나 있고 여기도 x 빼기 1이 하나 있고 여기 qx가 있었다고 칩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어요? 자, 약분이 됩니다. 그럼 Q1로 수렴을 할 거예요. 됐어? 그런데 Q1이 0이면 0이 되겠지. 아니야? Q1이 0이 아니야 0이 아닌 값으로 나오겠지.
됐나요? 좀 더 디테일? 이게 이 식이 여기가 x 플러스 3이었어. 그럼 4로 수렴한다고. 그런데 분자 저 i가 x 빼기 1의 세곱이었어. 그럼 영인자를 하나씩 소거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분자에 영인자가 있어서 0으로 수렴한다고. 이해돼? 세 번째, 그렇다면 분모에 영인자가 하나가 더 있었어, 분자보다. 그럼 안녕 잘가를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영인자가 있어서 0분의 3꼴이 돼서 무한대가 된다고요. 이해돼? 똑같이 0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분자와 분모의 영인자의 개수에 따라서 상수로 수렴할 수 있고 0으로 수렴할 수 있고 수렴하지 않는 걸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고요. 이해돼? 됐니?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당장 푸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는 이거로만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건 분자와 분모의 영인자 개수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둘의 영인자 개수가 같다 그러면 알파로 수렴할 거라고요. 0이 아닌 값으로. 됐어? 그런데 분자가 더 많았다 그러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분모가 더 많았다 그럼 무조건 발산할 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fx가 0이래요. fx는 3차 다항식이래요 라고 나왔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얘는 영인자가 2개야. 그런데 0으로 수렴했어. 그럼 이 fx는 영인자가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3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끝. 3차식이라며. 그럼 여기서 끝내야지. x제곱 이런 거 따위가 있을 수가 없다고. 이해돼? 다시? 자, 보세요. 얘가 x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x제곱분의 x제곱 약분돼서 1이 돼야죠. a라는 숫자가 나와야지. 그런데 0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x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짜리가 2개 있었어. 그럼 너랑 약분을 하고 여전히 여기 0을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어야지. 이해돼? 얘 3차식이라는 가정하에 시험 문제 풉니다. 그럼 이 fx가 0인자 x제곱이 있고 다른 식이 존재하면 나누고 나면 0이 안 나온다고. 0인자가 하나 더 있어서 3차식이어야죠. 그리고 최고점이 계속 모르니까 a라고 써야죠. 그럼 x제곱분의 ax 세제곱하면 x제곱하고 x제곱 나누면 ax가 됐고 x가 0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하겠지. 이해돼? 어? 그럼 무한대와의 차이점이 뭐냐? 무한대는 최고차항을 알려준다고요. 그런데 얘는 최저차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무슨 개소리예요, 선생님? 그건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자면 그냥 얘가 몇 차식인지 주어져 있지 않고 다항식이라고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해돼? 얘가 제일 낮은 차수가 얼마여야 되냐면 x세제곱이어야 돼요. 그래야 x제곱하고 나누어져서 가령 여기가 그럼 0이 아니고 선생님이 3이라고 해볼게요. 이 식이 쭉 쓰여지다가 3x제곱에서 끝나야 돼요. 여기 ax 플러스 b 따위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왜? 얘가 있으면 영인자의 개수가 맞지를 않아요. 이해돼? 자, 봐봐.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0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거고요.
0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으면 분자가 더 많으면 세 개가 돼도 되고 네 개가 돼도 되고 다섯 개가 돼도 되는데 0이 될 거고요. 분모가 더 많으면 수렴할 수 없다고요? x제곱분의 fx가 3으로 수렴했대요. 그럼 이 식을 다 정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으로 못 끼고 그 뒤에 식이 있었고 x제곱이 됐고 약분을 했고 여기 상수항이 3이 돼야 되고요. 여긴 다 x가 쓰여 있으니까 0집으로는 다 0이잖아요. 이해돼? 그럼 제일 낮은 차수가 2차라는 걸 알려주죠. 돼? 그래서 최저차항을 아는데 이 모양을 쓸 수가 있다고요. 됐니? 여기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많기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약분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한 다음에 답을 찾습니다가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함수한테 어떤 걸 나한테 알려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자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fx는 다항식이라는 전제하에 갑니다. 자, fx가 저게 4로 수렴했대요. 그럼 잘 봐. 여기 0인자가 두 개라고. 그 얘기는 즉슨 fx 자체가 x 빼기 1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이 뒤에 식이 더 등장하는데 더하기 4의 모양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이해돼? 돼?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이 식을 보자마자 0인자가 두 개였어. x 빼기 1의 제곱 qx라고 쓰고요. 갖다가 대입하라고요. 얘는 항상 조건이 두 개라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갖다 대입을 해보세요.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1을 집어넣었어요. q1이죠. q1이 4예요. 여기까지 이 두 개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고요. 됐어? 이해되니? 진짜 이해돼? 어? 그럼 이 fx가 무한소분의 무한소를 풀이하는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여기까지 구분하는 게 마지막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계산하는데 급급하겠지만 숫자를 집어넣어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나왔다는 개념 자체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와 연결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약분이 될 거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약분하고 나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는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이게 식에서 갖는 의미가 항상 최저차항을 알려주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조금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 안 중요해. 안 중요한 유형. 살짝만 쓰는데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유형. 자, 이건 왜 안 중요하냐? 이건 내가 능력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앞에 두 가지 모양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쓰느냐?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이 0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었던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럼 네가 무한대분의 상수에다가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 모양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아니 그럼 선생님 또 다른 하나는 뭔데요? 그건 뭐냐? 0분의 상수는 뭐야? 무한대라며. 그러니까 무한소 곱하기 무한소분의 상수가 된 거고 이 모양은 다시 보면 무한소분의 무한소 유형이 돼버리잖아요. 이 모양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돼? 그 얘기인 즉슨 뭐냐? 여기 두 개의 식 중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식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유리식인데 통분이 안 돼 있거나 무리식인데 유리화가 안 돼 있거나 이런 식이 하나가 꼭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리를 해줘야겠죠.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식을 딱 쓰는 순간 이 두 가지 모양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된다고요. 이 유형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얘는 왜 중요한 거냐? 우리가 가끔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실수를 한다고요?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어떤 데다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0이고 여긴 무한대래. 그럼 0이래. 말이 돼? 이건 0이 아니잖아. 숫자 0이 아니고 작아지는 수 무한소인 거야. 비교를 해야 돼. 알겠어? 이거 곱하기 이건 0은 아니야. 알겠어? 이게 숫자 0이면 0이지만 숫자 0이 아니면 0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우스 문제 아까 풀었을 때 가우스의 정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이건 정수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건 없어. 0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0분의 무한소가 됐으면 0 곱하기 무한대인데 여기서 0은 숫자 0이라서 0이 된 거라고요. 근데 저 개념과는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가 1차의 얘기예요.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보고 계산할 수 있냐? 계산할 수 없냐를 구분짓고 계산한다면 이 유형에 맞춰서 따박따박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논리를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하게 되지 처음은 여러분이 뭔가 머리를 써서 이걸 어떻게 하면 편하게 풀까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차수를 비교한다고요? x제곱과 x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수만 비교하면 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수렴하려면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수렴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문제에서만 유리화를 한다. 그 문제가 아닌 건 유리화를 하잖아? 그럼 문제가 복잡해져.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계산이 될 거다. 자,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모양은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모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식을 정리만 해주세요. 거기까지가 끝이다. 됐나? 제발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 쓰시면 x제곱 마이너스 4 x 빼기 2가 있고요. 굳이 여기다 붙여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0이랑 관계가 없게 됩니다. 됐죠? 그럼
너 인수분해 이제 다항식이 됐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야지. 그 다음 약분을 해야지. 그리고 숫자 2를 집어넣어야지. 그럼 4 곱하기 6분의 1이 돼서 3분의 2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3번. 자, 무한대로 갑니다. 2차예요.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눈다. 선생님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우선은 첫 번째는 푸세요. 풀고 이제 암산합니다. 차수가 똑같네. 그럼 6이지 뭘. 이걸 뭘 하고 있어. 라고 하고 끝내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해돼? 딱 한 문제만 선생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한 번 연습은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 원리를 까먹지 않기 때문에. 됐지? 난 안 하는 건 뭐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자, 2번. 엄마는 2차인데 아들은 1차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느냐? 나누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편하게 하면 이 뒤에는 의미 없이 쓰인 거라고요. 그럼 x분의 1이라고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쓰시면 된다고요. 됐죠? 분모의 차수가 더 컸으니까 아직 엄마 품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아가야 아가. 선생님도 아가인가?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자, 3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자,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유리화하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 유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안 하느냐? 여기에 어떤 숫자가 쓰여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됐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숫자가 다르거나 차수가 다르면 이건 빼기여도 여전히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유리화 한 다음에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푸는 거야. 이해돼? 가령 여기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EX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자꾸 뭘 하느냐? 너랑 차수가 똑같네?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네라고 생각해서 유리화를 친다고. 그럼 시험 문제가 안 풀려. 이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맞지만 너는 개수가 1이고 너는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수렴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 상태로 푸는 거야. 알겠어? 이건 뭐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분자 분모를 x로 나눌 거예요. 너는 1차식이고 너는 2차식이니까. x로 나누면 여기 2x가 여전히 남아있죠? 한 번만 해볼까요? x로 나누면 루트 안에선 x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너는 2가 될 거고요. 안녕 잘 가가 돼서 1분의 2x니까 무한대가 된다고요. 됐죠? 4번. 자, 4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야, 여기. 루트가 쓰여 있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루트가 쓰여 있지 않더라도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럼 무조건 치환해서 시험 문제 풉니다. 그냥 음의 무한대로 시험 문제 풀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반드시 첫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쓰고 무한대로 가게 바꾸는 겁니다. t가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쓰니까 4t 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t에 t가 아니고 마이너스 t가 된다고요. 됐어? 선생님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유리화하지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그걸 유리화라는 걸 진행할 때는 차수가 똑같고 개수가 똑같을 때만 하는 거예요. 차수는 똑같은데 개수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놨더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아니게 되죠. 이해돼?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눈다?
t로 나눈다. 루트 안에서는 t 제곱이 될 거라서 무한대로 보내면 너만 사라져서 2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한다. 됐죠? 자, 4번. 왜 숙제용 거리 읽고 있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1차고요. 개수가 1이고요. 개수가 1을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화하는 거야. 이해돼?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수렴할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0%야. 유리화를 진행하면 색이 왜 안 없어져? 계속 내 돈 잘 없어지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6x가 된다고요. 너 1차식, 너 1차식. 됐어? 여기 1차잖아. 1, 6. 3으로 수렴할 거야. 그런데 아직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분자 분모를 x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1 더하기 x분의 6 더하기 1의 6 안녕 잘가 2분의 6 3 이렇게 푼다고요. 됐어? 자, 그 다음 자 2번. 뭐가 이렇게 많이 보이니 진짜. 게을러 터진 내 잘못이지 뭐.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작업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는 거라고요.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언제 어디서나 공통된 약속입니다. 꼭 이 식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는 여러분이 따지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주시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마치 저렇게 될 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처럼 보이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됐다고요. 됐죠? 뭐 해야 된다고요? 유리화를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차수가 똑같니? 네, 똑같아요. 너의 최고창의 개수 1이고 너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최고창의 개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2t 플러스 3이고요. 루트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더하기 t고요. 분사 분모를 t로 나누는 순간 2가 있고요. 1이 있고요. 1이 있어서 1로 수렴합니다. 오늘 요거는 좀 생략하겠어요. 여러분 생략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5번.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또는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인데 봐. 딱 보니까 보이잖아. 딱 보니까 그냥 딱 보여. 뭐가 보이느냐? 정리가 안 돼 있어, 이 새끼가. 정리를 해라고. 이해돼? 그냥 딱 보여.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1 꼴이라서 네가 무한대고 0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 돼서 무한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쪽을 정리해 주라고요. 귀찮아도 해요, 제발. 통분하세요. 통분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걸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다 쓰면 안 어려워. 그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한소가 되는 근원이 사라진다고요. 됐어? 그리고 나서 0을 집어넣습니다. 넌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졌고요. 0 집어넣으면 1이라고요. 그리고 빼기 2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됐어? 자, 옆으로. 아이고, 뭐야?
자, 얘 봐. 벌써 실시간이 다 돼가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매직이야. 갑자기 글씨가 생겨났어. 자, 갑니다. 무한대로 갔더니 얘가 무한대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1로 수렴해서 1 빼기 1이 돼서 0이 됐다고요. 됐죠? 근데 뭐가 딱 보여? 네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생각. 유리화를 하고 정리할 거냐? 정리하고 유리화를 할 거냐? 그럼 뭐가 먼저냐? 유리화를 하고 정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정리를 한 다음에 유리화를 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문제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 통분을 그냥 하시면요. 이 상태가 된다고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리화는 분모는 유리화를 진행해요, 안 해요? 분모는 진행하는 게 아니야. 왜냐? 분모는 너로서 끝난 거야, 그냥. 네가 뭘 할 게 없잖아. 분자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자만 진행을 할 거야. 됐어? 얘는 무한대면 그냥 분자 분모를 루트 x로 나누면 끝나는 문제인데 문제가 생긴 건 여기니까 얘만 유리화를 합니다. 자, 쓰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나누어서 쓰세요.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는 순간 빼기 1이 된다고요. 됐죠? 자, 여기 몇 차식? 1차식. 너는 루트식. 근데 너도 루트식이니까 둘이 곱하면 1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전개. 이렇게. 됐어? 루트끼리 곱하면 그냥 분배만 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이것도 여기다 분배 안 해줘서 선생님 답이 이상해요 얘기하면 안 돼. 곱하기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이 모양이 된다고.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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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하겠죠?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는 순간 너 1이 남았고요. 넌 사라질 거고 너 1이 루트 1이니까 1이 남았고요. x로 나누는 순간 마이너스 2가 남아서 마이너스 1로 수렴했다. 요렇게 풀면 된다. 됐니?